지금 라이브가 계속 안 되고 있어서 방법을 찾는데 뭔가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좀 안 돼서 아쉽기는 해요. 지금 여기 부산에 W 레지던스 있는 데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거는 화면이 바닷가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막 보석같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고 흔들흔들 화면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온 슈퍼 커뮤니케이터랑 그 다음에 구심점 참가자 요 두 가지 단어를 좀 새롭게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구심점 참가자랑 슈퍼 커뮤니케이터 이 둘이 있을 때 어떤 쪽이 훨씬 더 대화가 잘 되는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상대방들과 대화할까 해서 1대1 대화도 있지만 회사 안에서의 어떤 대화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좀 뭔가 말을 잘하고 싶어요. 나는 내가 얘기하는 거를 소통을 잘하고 싶어요. 이거를 왜 요가적으로 가져오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요가에서 만트라 요가라고 하지 않고 만트라라고 할 정도로 소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소리는 항상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소통하는 말이거든요. 말로 인해서 이제 또 요가에 까르마 요가가 있는데요. 그 말로 인해서 까르마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상황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니까 말을 조심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진짜 경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사실은 어제도 그렇지만 부사에 대해서 말하는 중에 계속 제가 쓰잖아요. 부사도 그렇지만 대화법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거든요. 이건 저의 숙제이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는 주제를 자꾸 찾다 보니까 대화법, 말하는 법, 소리 이런 쪽으로 자꾸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은 슈퍼 커뮤니케이터인지 아니면 구심점 참가자인지, 그러니까 구심점 참가자라는 건 그 모임에서 중심이 되는 한 사람,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어떤 방관자 같은 약간 그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슈퍼 커뮤니케이터는 자, 으쌰, 가자! 우리 이거를 가지고 핵심 주제는 이거. 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걸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언뜻 보면 이 대화법의 책에 나오는 걸 보면 언뜻 보면 슈퍼 커뮤니케이터가 있는 쪽이 좀 이렇게 고요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일이 으쌰하고 파이팅 있게 나가는 것 같지만 일의 결론에 가서는 이게 부서지는 경우도 많고 자율성이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각자의 의견을 이렇게 조합해서 더 좋은 의견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구심점 참가자라고 해요. 저도 이 단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슈퍼 커뮤니케이터는 그냥 단어만으로 그냥 잘 말을 하는 사람, 대화법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구심점 참가자? 그건 뭘까?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구심점 참가자라는 건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를 약간 이렇게 한 걸음 멀리서 바라보는 약간 요런 느낌이 있고요.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첫 번째 침묵을 유지한다요. 그러니까 침묵을 유지하면서 계속 듣는 거죠. 계속 들으면서 상황이 그래 이렇게 진정성 있게 듣는 게 구심점 참가자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심점 참가자가 그래 하고 이렇게 듣는 동안 그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캐치하기도 하고 또는 해결점을 고민할 수도 있는 시간을 자기가 스스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심점 참가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심점 참가자는 약간 들으면서 세 번째는 어떤
스타일로 얘기를 하냐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하고 진정성 있게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은 공감인데 그 최고의 공감이 침묵과 함께 집중해주는 요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커뮤니케이터도 아주 집중해서 침묵하며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감 능력은 좋은 대화를 이끌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서 스스로를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간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심점 참가자들은 그냥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그럼 나는 어떤 제안을 해야 될까? 라는 거를 먼저 제안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한 걸 뒷얘기를 따라한대요. 이 제안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 그래요? 아, 그 제안이 좋겠네요. 그럼 왜 좋은가요? 라고 그 다음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단계가 구심점 참가자의 특성인데요. 처음은 침묵하고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을 진정성 있게 따라하면서, 아, 그래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따라하고 묻는다. 요 세 가지를 잘하면 나도 구심점 참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더 많은 얘기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스스로의 의견을 아주 집중해서 막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구심점 참가자가 있는 그룹은 2시간, 3시간을 얘기를 해도 지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뇌과학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말을 할 때 도파민이 최고로 뿜뿜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유일한 이유고 최고의 이유는 말할 때 내 의견을 말하고 나를 말할 때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마음껏 풀 수 있게 구심점 참가자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아, 그렇구나. 하고 공감해주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속 안에 있는 모든 걸 내세운다는 거죠. 반대로 커뮤니케이터는 자, 이거 좋습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죠? 아, 이건 이래서 이런데, 아, 당신의 의견은 틀립니다. 우리 이대로 가기로 했으니까 이대로 가시죠.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공감 능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슈퍼 커뮤니케이터가 있으면 일을 빨리 진행하고 속전속결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깊이라든지 효과가, 그러니까 그 기대치에 미치는 경우는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슈퍼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구심점 참가자가 될 수 있는데요. 아, 수영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슈퍼 커뮤니케이터랑 구심점 참가자 누구나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순간순간 대화 중에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대화법을 원하시나요? 조용히 집중하고 앉아서 내가 하는 대화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한 분 중에 이제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 중에 공간이 비니까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궁금한 걸 자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대화법은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그런 대화법은 상대방이 미움을 갖게 하는 대화법이라는 게 정설로 쫙 이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30년을 고민해서 공부해서 이 주제를 딱 가졌는데 그걸 너무나 쉽게 그냥 한 단어로 그건 왜 이래요? 이러고 그냥 쓱 가져가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가져가는 뉘앙스를 오해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느끼게 되면 미워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게 왜 미움을 받지? 라고 생각하고 심리학 책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동국대에서 공부할 때 김종욱 교수님이 제가 하도 질문을 하니까 그냥 공부를 해서 질문을, 궁금증을 푸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상처를 받았어요. 아, 내가 질문하는 게 가치가 없구나. 아, 내가 질문하는 게 싫으신가 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그 말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나에게는 큰 선물이었구나. 그 부끄러움도 있고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공부하고 나중에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또 조급했구나. 빨리 물어봐서 빨리 답을 얻으려고 했으니 그 깊이가 없었겠네. 근데 그 교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 난 지금도 계속 질문만 하겠지. 빠른 답을 얻기 위해서 무슨 자판기에 돈을 넣었으니까 빨리 돈 넣은 만큼 빨리 이거 답을 내놔. 근데 나 이거는 답이 원치 않는 답이야. 다른 답을 내놔.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예의가 아니었구나. 깊이 반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그냥 궁금한 걸 당신 전문가니까 그걸 빨리 내놔요. 이렇게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대가가 따른다.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1시간에 요즘은 8만 원, 9만 원도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해결점을 내놓고 뭔가 나 갖고 있는 나의 어떤 뼈를 깎았던 어떤 시간들을 나누는다는 걸 그냥 너무 쉽게 가져가는 건 진짜 좋지 않은 대화법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게 만들고 미움을 받게 하는 대화법이라고 해요. 그게 그냥 서로의 어색함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나쁜 의도가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의 전문성을 믿고 존중하는 입장에서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공감을 하지 못했지만 제 상황과 주변 상황을 보면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책이 총 6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대화법에 대한 책 중심으로 해서 심리적인 부분까지 조금 나눠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3월이 되면 사람들이 으쌰 시작하고 많은 미팅을 갖게 되고 뭔가 계속 그 잦은 시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대화법에 대해서 저도 다시 이제 좀 재정비하고 반성도 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어떠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카드를 선물처럼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릴스와 숏과 스토리를 위해서 총 정리를 하면 좋은 대화법을 위한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건 슈퍼 커뮤니케이터가 되느냐, 구심점 참가자가 되느냐의 방법인데 책에서는 결론적으로 구심점 참가자, 그러니까 침묵하고 듣고 그 사람의 그 마지막 단어를 따라하면서 깊이 고민하고 그럼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해서 그 얘기를 계속 아주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펴주면 구심점 참가자가 모든 그 지식과 그 상대방들의 지혜를 총정리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슈퍼 커뮤니케이터처럼 약간은 강압적이면서 이 목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하는 어떤 자율성이 지워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화법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심리학적으로 잦은 질문, 특히 전문가나 뭔가 잘하는 사람에게 빠른 대답을 얻기 위해서 잦은 깊이 없는 감사함이나 고민도 없고 그런 죄송함도 없이 그냥 빠른 답을 원하는 그런 질문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론이 있으니까 그거를 삶 속에서 우리도 한번 실천해 봅시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저는 얼른 체크아웃하고 오늘 명동 롯데 개강이기 때문에 서울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이 방을 떠나기 아쉬울 정도로 하예원 실장님이 진짜 큰 마음으로 이 방을 내줬는데 이렇게 청명하고 좋은 방이 있다니 할 정도로 너무 좋아서 조금 바쁜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이 아름다운 공간을 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 토요일 날 강남 신세계 또 개강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강하는 날 신청하고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오프라인에서 같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2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시작하니까 개인 시간 가지시고 그 시간 충분히 활용하셔서 일요일 특강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3일 요가 인사이트 하게 되니까요. 그 일정 좀 미리 비워놔 주시면 또 많은 분들과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